군산동 동아쌤입니다.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뭐 수학 공부하는 그래요. 이게 기초 개념으로 되면 이 기초 개념을 공부를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그죠? 그냥 구체 개념을 해야 여기에 있는 기본 문제를 풀 수 있고, 이게 또 기본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여기에 또 이렇게 깔레로 나눠서 이걸 유형 문제라거든요. 이거는 뭐라고요? 기초 개념, 기본도 아닌 기초 개념. 그러면 이거는 기본 개념으로 할 때 기본 문제, 아주 이 기초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, 이게 센 A 단계예요. 이거는 센 내용 설명. 이건 센 A 단계. 그럼 이 센 B 단계가 유형이죠. 이 기본이나 이 공식에 따라서 이런 문제, 이런 문제, 이런 문제, 이것도 기억하면 되게 좋거든요. 이런 공식과 관련된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야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차곡차곡 많이 쌓이는데, 이렇게 유형을 풀게 되면 나중에 요걸 조금 응용한 문제, 요걸 조금만 응용, 이렇게 나오죠. 유형 문제가 있고, 유형 문제를 다 풀게 되면 이제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봐라, 이런 문제가 나오고, 진짜 더 어려운 거는 이제, 이게 응용 문제가 나오죠. 요거랑 다른 거랑 연결시켜서. 그리고 진짜 더 어려운 건 이제 심화 문제까지.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 풀었을 때 기초 읽어보고 모르는 거 다 설명해줘요. 이거 못 푸는 거 다 풀어줘요. 근데 이제 유형을 보면서 이 유형 보면 이렇게 풀어하고 샘플 문제가 있잖아요. 설명된 게. 이걸 보고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계속. 따라서. 요거 푸는 방식대로. 그럼 이 유형 풀어준 게 있죠, 쭉. 보통 게 보면, 뭐, 개념 원리나 이런 데 보면, 어떤 거 보면,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어, 이렇게. 거기다가. 그거 이해 안 되는 건 전부 다 형광펜 치면 이거 다 설명해줘요. 그럼 옆에 거 혼자 풀어봐야죠. 근데 혼자 풀었는데 몰랐어. 그러면 여기에 문제랑 해설 보고 모르는 걸 형광펜 다 해설하다 치고 간단하게 쓰면 이거 또 다 설명해줘. 근데 무슨 문제냐면, 이걸 본인이 읽어보고, 아, 이런 원리구나 하고서 이걸 풀면 다시는 안 잊어먹어요. 근데 학원이나 아니면 동영상에서 누가 풀어줘, 이런 문제. 이렇게 풀어줘. 이해 잘 돼. 오.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내가 풀려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나네? 아, 나 분명히 수업 들었는데. 열심히 했는데. 그래도 다 틀리는 거야. 이해돼? 그리고 이거를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 해야 이제 적용하고 응용을 풀 수 있는 건데, 이거를 혼자 터득하면 유형을 이 적용을 할 때도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설 보고 넘어가. 근데 이거를 누구 힘으로 유형 적용을 하면 이 응용하고 심화는 못하는 거야 이제. 왜? 내가 머릿속에 수학을 해가지고 생각해봐가지고, 아, 수학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, 이렇게 생각해야 돼, 이런 게 하나도 안 남고 저 문제 푸는 건 외웠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. 그럼 계속 못해, 수학을.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, 그래, 해줄 거야, 뭐 이렇게. 국어는 한자하고, 집에 자습서 있어요? 자습서 평가 문제지? 그럼 갖다 놔야죠. 이제 영어도 자습서 있어요? 그러면 영어는 이제 자습서 읽고 모르는 거 영어 괜찮아죠. 그 다음에 수학도 이렇게 자습서나 이렇게 평가 문제집 가지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기본으로 본인이 딱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수업 나가면서 이걸 빨리빨리 해놔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, 그러면 자습서 평가 문제는 뭐라고? 기초 문제 여기까지 유형 전까지 딱 하는 거고, 이 유형 문제가 평가 문제집이에요. 그래서 평가 문제가 끝나면 여기까지는 실력이 들어요. 근데 점수를 올리려면 이 적용 문제를 해야 되는데, 이게 평가 문제집 다 풀었으니까 이걸 올백 만점 이런 걸 사가지고 풀어야죠. 이걸 공부를 해놔야 이게 풀리죠. 그쵸?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갖다 놓고 계속 읽어요. 읽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풀어보고, 모르는 거 있으면 형광펜으로 설명을 다 해줘요. 그래서 1차 설명을 해줘야 총정리를 문제를 풀죠. 근데 설명을 들어서 총정리, 요점 정리를 읽었더니 여기서 모르는 거 있어. 그럼 그거부터 설명해주면 되죠. 그런 다음에 풀기 시작하면 돼. 이해돼요? 요게 적용이 끝나고 여기에서 학교 기출 문제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문제를 풀든지 이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, 그래야 심화까지 가요.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니까, 여기까지 고난도 하면 95, 90,
요게 응용 적용 문제 하면 85. 이 총정리 풀고 그러면 75. 이렇게 자습사 평가 문제 안 하면 65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. 근데 이걸 더 언제 안 해요? 할수록 빨라져요. 할수록 빨라져. 여러 번 하면 나중에는 그냥 문제 풀어. 그렇게 됐다고.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. 이거 한자 써도 되지만 자습서 읽어도 되고. 그 영어 어떡할까? 자습서 있는 거 밑줄 치고 계속 읽어라도 보고 여러 번 읽어. 그러면 단어 외우라고 억지로 안 해도 외워지는데 방학 동안은 단어 외워지고 문법도 해주고 그럴 거거든. 아니 그러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습서라도 그냥 달달달달 읽어보고. 자습서에 있는 내용은 뭔지 배우는 건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야 이제. 안 그러면 계속 누적돼서 나중에 저 영어 실력은 있는데 자습서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요? 자습서 왜 하세요? 고등학교 때 가면 곤란하잖아. 이해돼? 수학도 누가 가르쳐줬는데 보다가 몰라. 딴 생각하다 또 몰라. 그러면 난 학원은 다니는데 못해. 그럼 완전 절망적이잖아. 안 그래? 그러니까 차라리 천천히 이렇게 모르는 거 풀어서 질문하시면 된다는 거죠. 됐어요? 그러면 이거 다 가져오세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삼각형 작동합니다. 작동. 첫 번째. 그러니까 순서로 번호 1, 2, 3, 4, 5 이렇게 써 있네요. 그죠? 1번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. 그죠? 그 다음 어떻게 써요? 여기서 원을 그렸네요. 이 반지름, 이 B가 뭐라고요? 요 B, 이게 반지름. 요 길이로 원 그리면 돼. A는 그려놓고. 왼쪽 점에서, A점에서 B로 원 그리면 되죠? 요쪽 점에서 이렇게 원 그리면 되죠? A로. C부터 그렸구나, 제일. 다시, C를 그려요. 이 점에서 원을 그려요. 이 점에서 원을 그려요. 그럼 요 반지름은 요게 정해져 있죠? B, A, B. 요거는 A고. 요거는 뭐라고요? B고. 요거는 C예요. 그런데 여기만 다 표시하기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했어요. 그래서 2라고 나왔어요. 맞죠? 그럼 별거 아니에요. 그죠? 됐어요? 또 하나는 뭘까요? 한 선을 그려요. 한 선을 그려. A로 하나 그리면 되죠?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돼요? 끼인각을 알아야 돼요. 끼인각을 한 다음에 한 선을 그려. 이렇게 한 선을 그리고 한 선을 그려요. 그 다음에 각도를 해요. 됐어요? 한 선을 하고 각도를 하고. 첫 번째 1번이 뭐예요? 각도를 하고 A하고 B를 했나? 그죠? B하고 C하고 A만 해야 되죠? 1번은 뭐예요? 한 선을 그려야지 먼저. 여기서부터까지 여기까지. 됐어요? 그 다음에 각도를 해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을 해요. 점점점 각도를 점점점 하는데 요 나머지 길이는 뭐라고요?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. 이렇게 여기까지다 이렇게 길이. 그럼 그냥 이으면 되네요. 됐어요? 응? 또 하나 더 어떻게 그런다 그랬어? 요 선을 그려요 먼저. 그 다음 뭐라고요? 점점점점점 이 각도. 점점점점점점 이 각도 하면 되죠? 그래서 만나는 거 그냥 하면 돼. 됐어요? 그러니까 자 보세요. 요거는 이렇게 세 개니까 이것도 SSS 합동, SSS 합동, SSS 합동.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는 S죠. 요거는 A죠. 끼인가? 여기는 S죠. 그럼 여기는 뭐예요? 자동으로 되는 거죠. 여기까지 하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SAA 합동. 됐어요? 이거는 뭐예요? S하고 A 체크해서 점점점점 걷고 B 체크해서 여기 B 체크해서 점점점점 하면 요 만난 점 셀카 빨싹 그리면 돼요.
요거는 이 길이 알고 각도 체크한 다음에 점점점 한 다음에 요 길이대로 끊어가지고 컴파스로 끊어서 이렇게 되면 돼요. 그럼 다 됐어요 이거? 응? 그러니까 합동이 SSS 합동 S 뭐라고요? AS 합동 ASA 합동. 자 순서대로 봅시다. 요거 1번을 했죠? 자 이거 1번 했죠? 그 다음에 요 중심점에서 2번 해갖고 원 그렸죠? 자 화면 보세요. 1번 요 선 그리고 2번 중심점에서 원 그리고 3번 중심점에서 원 그리면 요 만난 꼭지점에다가 만난 점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됩니다. 요 A 길이가 A 길이 원 그리거나 마찬가지니까. 됐어요? 자 요거는 1번하고 원 요걸 그렸죠?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재갖고 점점점을 했죠? 찍은 다음에 뭐라고요? 요 길이 원래 원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고 요것도 요 길이에서 뭐라고요? 이렇게 원 그리는 거고 요것도 뭐라고요? 요 중심점에서 원 그리는 거예요. 근데 요 각도로 간 여기에다가 요 길이만 딱 찍어도 된다고 원 안 그리고. 자 다시 요 점에서 하나의 원을 그려서 여기에 여기 반지름 여기. 그러니까 원을 안 그리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이렇게 딱 해도 돼요.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한 다음에 통과하는 선을 딱 그으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다 각도를 해요. 각도를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해요. 그런 다음에 요게 1번이고 각도가 2번이고 3번은 한 선을 그려가지고 요만큼이면 여기까지만 딱 그 길을 해요. 그런 다음에 요 끝에하고 요 끝에하고 이렇게 연결하고. 됐어요? 요거는 한 선을 해요. 그 다음에 각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각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서 맞는 거. 만나는 점을 좀 끌어보면 요거 만나는 건 남기면 요 삼각형입니다. 이렇게 요 삼각형, 요 삼각형, 여기 삼각형. 됐어요? 그래서 SSS 합동은 세 변의 길이. 요거는 무슨 각이라고 그래요? 끼인 각. 이거는 뭐라고요? 양끝각. 아 됐습니다. 그럼 다음 거 질문. 질문하면 다 답변해줘요. 어떤 것은 형광펜만 치면 되는데 그걸 안 치면 나도 방법이 없어요. 모르겠다고 해설도 다 저는 새까맣게 다 설명하는데 많이 읽었네. 이게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인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흰색으로 하는 요거는 호빵처럼 볼록해서 이걸 호라고 그래요. 호. 그럼 이건 팽팽하죠? 활줄이나 가야금줄 이런 거 보면 팽팽하죠? 그걸 현악기라고 그러지. 이걸 현이라고 그래요. 뭐라고요? 현. 근데 이렇게 호와 현을 다 한 요 모양 자체는 활골이라고 그래요. 뭐라고요? 활 모양이라 활골. 활 모양 하는 뜻이야.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이거를 할선이라고 해요. 나누는 선. 할부처럼 분할하는 선. 할선. 자, 이건 뭐라고요? 호. 동그란 거. 동그란 건 호. 팽팽한 건 뭐예요? 현. 이렇게 나누는 건 할선. 할부할 때. 할부금할 때. 분할할 때. 나누다. 분할. 이거는 뭐라고요? 활골. 그러면 이건 뭐예요? 이렇게 중심점에서 이렇게 동그라면 이거는 부채 모양이라 부채골. 자, 요건 뭐예요? 현. 자, 다 했죠? 응? 다음 거. 자, 원에서 이렇게 원이 있었는데
3.141592 하고는 이게 뭐예요? 이 규칙성이 없이 무한대로 가는 무한소수예요. 첫 번째로. 무한소수. 그래서 규칙성이 없어요. 무한소수인데 규칙성이 없어요. 뭐가 없어요? 규칙성이 없어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무리수라고 배워요. 유리수 말고 무리수라고 배워요. 분수로 못 써요. 분수로도 못 쓰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? 그러니까 파이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3.14가 언제 3.14예요? 근데 반지름이 1이면 3cm 넘을 것 같죠? 이 지름이 몇이면? 지름이? 이게 1cm면 이 둘레가 몇 cm일 것 같아요? 이게 1cm일 때 둘레가 3.14cm. 3.14, 15, 뭐 1592, 뭐 저쪽 막 애들 막 외우던데. 이해됐어요? 몇 cm일 때? 1cm. 이거 1cm일 때 3.14인지 어떻게 알아요? 1cm 원을 만들고 여기다 빨간 점을 찍어. 빨간 점을. 그래서 굴려 여기다가. 그냥 구르다가 여기 점 딱 찍히지. 쭉 굴러가다가 여기 점 딱 찍히지. 이거 재변 3.14cm.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재는 건 이제 녹화해서 내가 해놨어요. 뭐가 1일 때? 지름이 1cm일 때 이 원 둘레가 몇이라고요? 3.14. 근데 쓰기 힘드니까 파이 이렇게 썼어. 그러면 이게 1cm가 아니라 2cm 되면 파이가 얼마 될 것 같아요? 2배. 오, 2파이가 돼요. 파이의 2배. 그러면 이게 5cm면 이건 몇 페이 얼마 될 것 같아요? 5파이. 되게 편하네.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? 파이. 원 둘레, 원 주변 있죠, 주변. 원 주변. 주변이라고 하잖아요, 그 주변. 원 주변의 비율이에요. 그래서 이걸 원주율이라고 그래요. 자,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고요? 원주율. 그래서 원 주변의 비율. 알려줬죠, 이렇게? 그런데 요 안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에요. 뭐라고요? 파이 r 제곱. 왜 그런 줄 알아요?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게 만약에 숫자가 x로 나오면 x 뭐라고요?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제곱이에요. 이 파이는 근데 숫자예요. 숫자. 정해진 파이가 뭐라고요? 숫자로 정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졌고 r 반지름에 따라서 이 원의 면적이 달라진다고. 그래서 원의 면적의 공식은 뭐라고요? 파이 r 제곱. 네. 왜 제곱이에요? 면적은 x 센티미터 제곱이니까. 그럼 이 둘레는 뭐예요? 공식이? 둘레. 뭘까요? 2 파이 r이에요. 그럼 요 지름을 뭐라 그래요? 대문자 r. 뭐라고요? 대문자. 그럼 이 반지름은 뭐라 그래요? 소문자 r. 됐어요? 그러면 이 r은 몇이에요? 지름. 이 r은 뭐라고요? 지름. 이 r은 지름. 파이는 비율이죠. 자, 요건 뭐라 이거야? 지름. 지름에다가 뭐 곱했어요? 파이. 지름에다가 뭐라 곱했어요? 파이. 그러면 이 지름을 반지름으로 하면 뭐라고? 지름을 반지름. 이거 쪼개야지. 이 r이 뭐라고요? 합치면? 이 r이? 지름. 지름 곱하기 파이 했죠? 그러니까 2가 지름이죠?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. 이게 5cm가 지름이죠? 지름 곱하기 파이. 한 거죠? 그게 원주율이죠?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 1cm일 때요. 그래서 왜 2r이라고요? 이 r이 뭐라고 합쳐서? r이 된다고. 왜? r이 한 개? r이 두 개잖아. 이해됐어요? 자, 원둘레 공식이 뭐라고? 2 파이 r.
그래서 요 파이를 뭐라 그래? 원주율. 이 R,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? 세 번째 R, 지름. 그러면 지름에다가 파이만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? 원둘레. 그러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이렇게 하고 반지름 두 개 더해가지고 곱하기 파이 해도 반지름 곱하기 R 더하기 R 하고 파이 해도 원주율 둘레 나오고 이 지름 대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써도 되죠? 반지름 곱하기 2 써도 되죠? 반지름 곱하기 2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이걸 2 파이 R 이렇게 불러요. 왜 2 파이 R 부르냐면 R은 변해. 문자라. 근데 파이는 상수야, 숫자야. 그래서 2 파이 R 이렇게 읽어줘요. 이게 원주율이에요. 됐어요? 어? 자, 원주율이 뭐라고요? 원 둘레의 주변 둘레. 주자가 뭐라고요? 주변 둘레의 비율. 주변 둘레의 비율. 다 이해돼서 읽고? 뭐 질문하면 다 해요. 또 없어요? 이렇게 치면 되네.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해주네. 지름이 왜 지름인 줄 알아요? 가로지르다, 질러가다. 지르다가 동사가 지르다에다가 미음 영사를 만드는 미음이 돼서 지름이 됐어요. 얼다가 얼음이 됐어요. 보다가 보기가 되고 이게 명사 되는 거예요. 빠르다가 빠름 되죠. 그럼 왜 명사가 안 됐지? 빠름 얼음은 명사 됐는데 얼다가 빠름 왜 안 됐지? 나중에 국어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애들이 질문하고 그럼 똑똑한 건데 명사로 취급해서 명사로 분류하는 거랑 아닌 거랑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수학에서 뭐예요? 이렇게 수학에서 이 R이 뭐라고요? R이 이게 세 글자로 원주율. 요 R 반지름. 오케이. R은 지름. 오케이. 2R 하면 지름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